세계가 감탄하는 한국 외교, 기회를 만들고 결과를 만든다. 한미 주둔비 협상에서 한국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미국 압박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 반응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으며 미국 대통령의 직설적인 말에도 때로는 아무런 논평도 하지 않아 버립니다. 한국이 제시한 협상안은 언제나 합리적이며 주둔군 지휘협정에서 정한 원칙을 내세우기에 미국으로선 분명 반기를 든 것 같은데, 미국은 명분 싸움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항상 밀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미국은 대중국 무역에서 적자를 줄이기 위해 무역 전쟁을 선포하고 마침내 2019년 12월 1천억 달러를 미국이 소득으로 얻는 1차 무역협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서명하는 트럼프 입은 다물어질 줄 몰랐으며 이걸로 대선 경쟁은 사실상 끝났다고 미국 내 언론도 세계 주요 언론도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암울한 그림자를 트럼프가 서명한 그날 트럼프가 만들었습니다. 무역 관세율 25%는 2단계 무역 합의를 위해 조정하지 않고 지렛대로 삼겠다고 발표한 것인데, 중국으로선 달가운 발언이 아닙니다. 양보하면 양보를 받는 것이 외교이고 무역인데 1천억 달러를 양보하고 얻은 것이 사실상 없음에도 더욱 중국을 압박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격화되고 지구촌을 강타해 세계 경제를 단숨에 집어삼켜버렸습니다. 1월 6일 중국으로부터 코로나에 대한 정보를 받은 미국은 4월이 될 때까지도 사실상 준비된 모습이 없었습니다. 중국 외교문서 공개를 보면 중국은 미국이 질의할 때마다 코로나에 대해 특성과 문제점, 준비해야 할 것 등을 상세히 전달한 것으로 최근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선이 맞물린 미국과 중국 대립이 격화되고 미중 양국 모두 지지 국가가 절실히 필요할 때 미국은 한국의 G11이라는 카드를 던졌습니다. 이 카드는 질문을 담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한국은 미국이 중요한가? 미국은 한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라는 질문이며, 국무장관이나 대변인 발표, 주한 미국 대사를 통해 접촉을 하지 않고 트럼프가 직접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로 내용을 설명하고 의사를 물었습니다. 자신 외에 제안할 경우 만약 한국이 시큰둥해버리면 G11 카드는 사실상 물 건너가는 셈이 됩니다. G11의 기본 구상 자체가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G11을 구성하게 된 핵심이 한국이라는 건 누구나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주저할 것 같았던 한국은 주저없이 참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요가 아니라 기꺼이 참가한다고 답변함으로써 거절당하거나 확답을 못 들을 경우를 각오하고 전한 트럼프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트럼프는 인터뷰에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친하다는 말을 코로나 전국에서 한국이 급부상할 때부터 거의 매일 브리핑했습니다. 그 말을 대내외에 증명한 기쁨을 누린 것입니다. 제가 G11 구상이 한국에 던진 질문이라고 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 후 트럼프는 이 사실을 전하며 G11으로 확장하는 것은 G7 회원국 모두 동의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G11이나 러시아가 불참을 선언한 상태이므로 G10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한국이 필요한 만큼 6개국을 설득해내는 일은 온전히 미국의 몫입니다. 전화 한 통화로 한국은 미국의 지지를 받고 중요한 순간에 동맹의 가치를 알려주었는데 시기가 아주 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강제징용공 피해자가 전범 기업자산을 매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일본은 이에 보복 운운하며 싹수 없이 한국에 대들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국과 일본은 양손에 든 잘 벼려진 칼 두 자루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입을 빼곤 두 손이 메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팔을 눌리면 자위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일본엔 전쟁을 하자 하고 주로 일본에 치우친 정책을 하는 미국이지만 미국이 필요할 때 주저없이 신뢰를 주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중국은 사실 G7이든 G11이든 그다지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호주는 미국 전위대로 나섰다가
러시아가 중국과 무역과 교류에서 난관에 부딪힐 만큼 G11과 관계없이 중국 편에 설 국가가 이미 아닙니다. 인도는 국경에서 애들 싸우는 것처럼 주먹으로 난투극을 벌이고 있는 국경 분쟁으로 중국과 대립하는 국가이고, 중국이 세계의 생산 거점에서 약화하면 중국 대신 세계 물류 공급망 거점지휘국이 되고 싶어하는 국가이고, 중국이 잘 되는 걸 좋아하지 않는 국가에서 어차피 G11에 들지 않아도 중국 편에 들 가능성이 없습니다. 중국엔 감정이 좋지 않지만 인도는 친러시아 국가입니다. 미국보다 러시아에 좀 더 가까운 국가입니다. 러시아는 중국이 제공한 막대한 경제 지원을 받은 처지이고, 미중 무역 갈등이 커지고 중국이 궁지에 몰릴수록 입지가 커지는 나라입니다. 중국은 사실상 러시아에 스스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등을 돌리면 중국엔 그보다 더 큰 재앙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갈등을 겪던 시기에 러시아로부터 중국을 구한 건 다름 아닌 미국입니다. 러시아는 가혹할 만큼 중국과 분쟁에 단호한 나라입니다. 중국이 줄 거 주면서 큰소리 못 치는 유일한 국가이기도 하며, 중국인들은 러시아를 아버지급으로 부르다가 지금은 형님이라 부르는 모습을 SNS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나라는 어차피 그런 여건에서 거의 고정된 나라입니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대만 반도체 회사가 중국의 공급을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 반도체에 사실상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팔리는 것과 관계없이 그냥 제품을 만든다면 모르지만 지금 중국 반도체 기술로는 팔리는 제품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한두 달, 1, 2년 이내에 격차가 줄어들 만큼 만만한 분야도 아닙니다. 중국 제품 속을 들여다보면 80%가 한국이나 일본 또는 외국 제품입니다. 미중 갈등 눈치에 대만 스스로 중국과 교역량을 줄이거나 중국이 대만 수입량에 제동을 건다면 한국이 누리는 반사이익은 상당할 수 있고, 그 이익이 증가해도 한국 G11 가입에 불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코로나에 대해 미국 편에 서서 중국을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절체절명의 외교 상황인 듯 보이지만 풀어나가는 것을 보면 마치 그럴 때를 기다리다가 수를 두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현 정권에 기대하는 것도 많고 우호적이어서 좋게 보려고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저는 적어도 외교에 대해선 한국 정부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결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패가 아닌 진인 패를 활용하는 능력은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국격을 손상하지도 않고 국민 자존감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하나하나 풀어가는 모습에 지지와 성원을 보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